동네 책방이 왜 존재해야 할까요? 차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저는 동네 책방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내가 만들자. 전재산 500만 원으로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노스페이스1의 인터뷰 시리즈 신진 작가에게 물어봐. 오늘은 작가분 말고 무려 책방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공자역의 핫플 책과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만든 피리의 서재 김은지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사람들을 피리 부는 소년처럼 불러모으는 걸 좋아해서 피리라는 닉네임을 가진 은지 사장님.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노스페이스1 시청자분들에게도 매력 발산 자신 있으신가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피리의 서재라는 이름으로 군자역에서 독립서점을 운영 중이세요. 서점을 개업하실 때 혹시 다른 귀여운 후보 이름이 있었나요? 다른 이름은 없었고요. 피리의 서재라는 이름으로 바로 정하게 됐는데, 피리는 제가 그 이전에 공간들을 운영하면서 썼던 닉네임이고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이름에서 가져온 거고, 제가 사람들을 잘 끌어모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네. 친구들이 지어준 이름이었고, 서재는 이제 제가 작년에 결혼하게 된 남편의 이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서점을 열 때 꼭 자기 이름을 넣어달라고 했어가지고 피리의 서재, 라이브러리 같은 어떤 서재의 의미도 있고 남편의 이름도 있는 중의적인 의미로 탄생하게 돼서 바로 이거로 하겠다라고 정했습니다. 완전 로맨틱한 장면이었네요. 제가 궁금한 게 사업 아이템이 정말 많은 세상인데요. 왜 하필 독립서점을 운영하게 되셨을까요? 다들 일을 하시다 보면 고민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잘하는 일을 해야 되나?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좀 합쳐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정말 좋아하기도 했고 책 모임을 하는 북클럽을 오랫동안 운영해오기도 했고요. 또 회사를 다니면서 커뮤니티 공간들을 운영하기도 했어서 자연스럽게 사람과 책이 있는 공간을 운영하면 어떨까? 서점을 하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요즘에 젊은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단순히 책을 인증하거나 물건으로 소비하는 것 외에도 진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함께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너무 멋있는데 사실 서점이라는 사업 자체에 뛰어드는 게 요즘처럼 자극적인 도파민에 절여진 세상 속에서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은지 사장님은 어떤 용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별다르게 큰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힘들었던 경험이 제가 이 서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서점을 하기 전에는 마지막에 광고 대행사를 다녔었는데요. 대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클라이언트 잡이라서 시간의 우선순위가 클라이언트 요청에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삶의 시간의 주체성이 100% 나한테 있지 않구나. 누군가를 애도하고 싶을 때, 누군가를 축하하고 싶을 때 제가 조금 더 쉬고 싶을 때 시간을 내는 게 제한적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계약 관계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해야겠다 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사실 그때 공황장애랑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서 건강상의 문제로도 회사를 계속 다니긴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템포 쉬고 정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회사를 은퇴하고 서점을 시작하게 됐어요. 되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열게 된 소중한 공간인데요. 처음 책방을 여셨을 때 가졌던 환상이 있는지 그리고 실전이 되었는지 이런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점에 찾아오셔서 나중에 나도 서점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실제 그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환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경영학부를 나와서 나름 이 산업군이 어떤지 손익분기점을 언제 넘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을 때 서점이라는 곳은 책을 판매하는 게 첫 번째는 이유이다 보니까 책이라는 상품의 마진이 너무 낮더라고요. 단순히 책 판매로는 수익이 어렵겠다 생각해서 다양한 구조를 또 만들게 됐고 그 구조가 돌아가야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좀 많은 시도를 새롭게 해보려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이야기를 파는 곳이고 그 이야기를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어떤 경제적인 의미나 마냥 좋을 것 같다라는 로망은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오히려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멋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분들과 또 협업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열리기도 했고요.
뭔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경력직의 향기가 솔솔 나는데 사실 필의 소재가 첫 번째 공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필의 서재를 하기 이전에는 3개 정도의 공간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창신동의 기쁨 공간, 두 번째는 공간 희이라고 을지로에서 했고, 세 번째는 이제 회사에서 운영했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청신호 명동이라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세 공간 다 청년들, 그러니까 저랑 또래인 20, 30대를 만나게 됐었고, 이렇게 공간 커뮤니티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철저히 저의 니즈 때문이었는데요. 서울을 일을 하러 오다 보니까 저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놀 친구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사람들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깊이 있는 대화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럼 내가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당시 전재산 5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500만 원으로 집 근처에 있는 공실을 임대를 해서 공간을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지금이라면 그런 방식을 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뭐 1년에 100명, 200명 이렇게 새로 만나게 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는 게 제가 다른 어떤 곳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현실적인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행동력이나 결단력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시는데요. 혹시 사장님께서 이전에 마케터로 일했을 때랑 서점 사장님이 된 이후에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생활 패턴에 대한 게 가장 큰데요. 출퇴근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하철에 껴서 숨죽인 듯이 가는 경우들이 없어져서 그런 게 너무 좋고 두 번째는 마케팅에 대한 건데 마케터라는 게 결국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 일이잖아요. 마케팅이란 일은 늘 즐겁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수치적인 성과에 대해서나 어떤 제품을 팔아야 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늘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서점을 운영할 때는 서점 채널도 물론 스스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개념이지만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하고 알려드리고 싶은 굿즈를 알려드리고 조금 더 저에게 주도성을 가져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마케팅을 할 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다라는 말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제 서점 사장이 되니까 어떤 구슬을 꿰을지 어떤 모양으로 꿰을지 또 누구의 목에 걸어드릴지를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필의 서재는 예쁜 구슬인가 봐요. 아주 잘 빛나는 구슬입니다. 사실 유노스페이스원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책을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요. 책방이라는 공간 자체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 책방을 열고 싶다면 이건 진짜 각오해라 하는 점이 있을까요? 경제적인 수익? 어쩔 수 없이. 네네. 경제적인 수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이라는 그 판매 메인 상품의 마진율이 정말 낮아서요. 작은 책방을 생각하신다면 책 판매만으로는 수익을 얻기 어려워서 뭐 대관이나 음료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다른 수익을 또 고려하셔야 할 것 같고 또 그 외에 각오하셔야 되는 거는 많은 책을 정말 많은 책을 잘 읽어보셔야 또 좋은 책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 걸 그래도 좋아하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율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만큼 좀 그만한 대가도 지불을 해야겠네요. 지금부터는 책과 수익 구조, 뭐 손님이나 공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방금 동네 책방의 수익 구조를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필의 서재에서는 음료도 팔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필의 서재는 7.5평의 작은 공간이어서 책이 한 400에서 450권 정도 있거든요. 꽤 많네요. 네, 그래도 많은 편이긴 한데 그 책을 더 많은 책들 중에 골라오다 보니까 큐레이션 하는데 좀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판매는 큐레이션 된 책이 수익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음료. 근데 음료도 주변에 워낙 좋은 카페가 분자에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음료를 한다기보단 드립커피나 이렇게 매실, 제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하고 있고요. 대관 플랫폼에 올려서 대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익도 꽤 되는데 프로그램 수익은 물론 인건비긴 하지만 다른 자재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제가 진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독서 모임 외에도 제가 캘리그라피 강사로도 일을 많이 했었어서 캘리그라피 강의를 한다거나 마케팅의 특성을 살려서 SNS 콘텐츠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정말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해서 유지가 되는 동네 서점이네요. 사실 동네 서점에서 지갑을 열게 하는 매력 중 하나가 바로 말씀하셨던 특별한 큐레이션이잖아요. 피디님이 책을 고르고 큐레이션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 책이 다 안 팔리고 남아도 이득이라 생각하는 책을 골라오는 것 같아요. 한 절반 이상은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좋았던 책을 골라오고요. 네. 좀 절반 안 되게는 그런 작가님들의 신작이라거나 서점에 오셔서 손님들이 궁금해하셨던 분야나 고민거리들을 보고 제가 새로 찾아서 들여오는 책들인 것 같아요. 책이라는 게 요즘에 가격이 오르기도 했고 공간을 차지하는 부피가 있는 물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님들이 책을 사실 때 정말 그분께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을 고르셨으면 좋겠어서 네. 저에게 좋은 책들을 우선으로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평 요청이나 입고 요청도 많이 받게 되는데 입고 요청해주시는 책들도 다 너무 좋은 책들이겠지만 더 많은 것들을 좀 고민해서 받느라 많은 책들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남아도 내 거면 개이득 싶을 책만 가지고 오시는 거네요. 알아주는 독서 광인이신데요. 제 사심을 담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거 진짜 나만 알고 싶은 나만의 보물 같은 책 한 권 소개해주세요. 근데 제가 나만 알고 싶은 걸 잘 못해가지고 나만 알고 싶다고 생각하면 모든 분들에게 알리자라는 생각이어서 네. 여기 이렇게 꽂아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인덱스가 많이 붙어 있어요. 네, 정말 많네요. 네, 그래서 이 사랑의 기술이 저희 서점에서 3월에 오픈하고 지금까지 계속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 책인데요. 에리 프롬의 책이고 이 책은 저는 예전 버전이지만 서점에 판매되는 새로운 버전 정말 예뻐요. 네. 표지를 보고 제목을 보고 가끔 속아서 사시는 네, 분들도 네. 계신데요. 사랑의 기술은 이제 사랑 심리학 에세이라기보다는 에리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사랑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또 이 심리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책이고요. 단순히 연인 간의 에로스적 사랑 외에도 뭐 가족이나 신이나 뭐 자연이나 자기 자신이나 모든 존재의 사랑에 대한 본질을 다룬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하고 많이 인용한 문장이 있는데 사랑과 노동은 불가분의 것이다.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노동하기 마련이다. 라고 에리 프롬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문장이 제가 서점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인간이 노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에 네. 저는 기왕이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었고 네. 또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동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저의 삶의 중요한 근간이 되어주기도 해서 매년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제독하고 있어요. 사랑의 기술 바로 장바구니에 넣어야겠는데요. 네, 꼭 추천합니다. 네, 사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어떤 서평들을 쓰실지도 되게 궁금해요. 책 앞에 이렇게 예쁘게 써주시는 게 많으실 텐데 내가 생각해도 이 서평 진짜 잘 썼다 싶은 거 있으실까요? 그 서점에 붙여두는 서평 개념의 메모도 두 네. 가지 종류인데요. 하나는 정말 책 내용을 쓸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어그로성으로 궁금하게만 해서 이제 대화를 더 깊은 대화를 유도하는 문구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듣기의 윤리라는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네. 그래서 그 책 앞에 뭐라고 붙여뒀냐면 올해 122권 읽은 책 중에 가장 좋았던 책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이렇게만 적어둬가지고 네. 손님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우선은 122권을 읽었다. 네. 올해 목표 뭐 130권인데 네. 이미 122권을 읽었다는 거에서 흥미가 생기시고 네. 그 정도를 읽었는데 이게 베스트다? 그러면 오. 읽어봐야지.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일부러 서평을 길게 작성하지 않은 건 네. 대화로 설명 들어야 제가 느꼈던 그런 감동과 유익들을 더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세히 쓰지 않았는데 실제로 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써있는 책이라면 솔직히 저라도 여쭤보고 지갑을 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PD 소재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가장 요즘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뭘까요? 저희 서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아쉽게도 책 모임은 아니고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릴스나 콘텐츠 강의류들이거든요. 네. 프로젝트 메이커, 프로젝트 챌린저 이렇게 앞에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붙는 프로그램류가 있는데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회사를 다니시면서도 자기 브랜드나 자기 콘텐츠를 하고 싶어 하시고 아니면 다음 스텝으로 그런 걸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모든 콘텐츠나 뭐 브랜드들이 결국에는 SNS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도 또 인스타를 필수로 하시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어떻게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케터가 직업이기도 했고 물론 제 채널이 막 몇십만 이런 채널은 아니지만 좀 효율적으로 빠르게 꾸준히 콘텐츠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서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그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많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약간 듣고 싶은데요. 가능만 하다면 사장님께서 가장 기획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힌트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내년에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서점을 열 때부터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이기도 해요. 그 뭐냐면 청소년들 책 모임인데요. 네. 입시를 위해서 뭐 논술을 하기 위해서 책 모임을 하기보다 정말 청소년들이 책을 좋아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근데 제가 요즘 청소년들이 몇 시에 학교가 끝나고 네. 끝나고 학원을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네. 혹은 이제 청소년들별로 읽기 난이도가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들별로 너무 달라서 어떤 책을 골라야 그래도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기도 해서 아직 시작은 못했는데요. 네. 내년에는 꼭 하고 싶습니다. 아, 제가 참여하고 싶다고 했는데 바로 참여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아, 청소년 친구들이 보고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도 많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직접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시나요? 글 쓰는 거는 항상 근데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뭐 네. 직업적으로도 하고 사실 시집을 하나 낸 게 있었는데 네. 27살이었나? 그때쯤에 이 20대 때의 시들을 한번 묶어서 좀 어설프고 나중에 보면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소중한 책을 한번 내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제 브런치에 쓰던 시들을 모아서 한번 냈고요. 네. 근데 최근에 다시 그 시집을 좀 살펴보게 되면서 지금의 나보다 낫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다시 표지를 바꿔서 낼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예전에 소설을 한번 시도해 보기도 했는데 이노스페이스 원에서도 작가님들이 나오셨잖아요. 네. 소설을 쓴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한 세계관을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소설까지는 좀 어렵고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시를 계속 꾸준히 쓰지 않을까. 사실 시를 쓰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니까 다시 나온다면 꼭 한번 알려주세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피리의 서재를 봤을 때 뭔가 드라마 세트장 같다는 느낌도 사실 들었어요. 워낙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뭔가 사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 서점이 드라마에 나온다 하면 어떤 장르가 어울릴까요? 일단 로맨스는 아닐 것 같고요. 근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게 따뜻하고 네. 감성적이어서 로맨스가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약간 로맨스보다는 약간 다크 판타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잔인한 게 아니라 네. 그 안에 마이너리티한 인물들이 나와서 되게 유쾌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개인적으로는 구병모 작가님의 위저드 베이커리나 네. 팀버튼 감독의 그런 톤을 좋아해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자면 누군가 서점에 뭔가에 홀리듯 들어오게 돼서 네.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더니 그 책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내가 앨리스처럼? 네네 오. 좀 그런 오. 판타지이지만 캐릭터들이 마냥 예쁘기만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피리의 서재에서 로맨스는 이제 피리와 서재로 저희는 충분하죠. 맞네요. InnoSpace One. 자, 지금부터는 명세기 이북리더기 회사에서 하는 인터뷰니까 단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장님께서 혹시 이북리더기를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 이노스페이스 원 루나 X2가 처음 써보는 리더기였어요. 네, 영광인데요. 엄청 헤비 리더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나 X2 이전에 왜 리더기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우선 이렇게 인덱스를 많이 붙이다 보니까 밑줄을 그을 수 있고 표기할 수 있는 종이책의 질감을 좋아했는데 네. 서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좋은 책을 찾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책을 빠르게 읽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다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그쵸. 집에 둘 곳도 없고 그렇죠.
저는 또 병렬 독서를 해서 매번 2권씩 들고 다니기도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밀리 서재를 통해서 이북을 읽게 됐는데 또 핸드폰이나 아이패드가 너무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 루나 X2를 써보면서 이게 진짜 한 손에 딱 잡히고 너무 가벼워가지고 폰보다 들기가 쉽고 네. 전철이나 뭐 기차나 이렇게 가볍게 들고 서서 읽을 수 있어서 너무 네. 좋더라고요. 제가 사장님 인스타를 많이 이제 영상을 했는데 실제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거의 매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책을 좀 읽더라도 종이책을 읽는 거랑 전자책으로 읽는 게 매력이 조금 다른가요? 오,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북 리더기로 읽는 책이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듯이 이렇게 마킹하면서 메모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들은 종이책을 선호하는 것 같고 네. 이동하면서 읽기 편한 에세이나 네. 멈추지 않고 끝까지 빨리 읽고 싶은 소설 같은 이북 리더기로 읽는 게 훨씬 편하고 편리한 것 같아요. 소설이나 에세이를 이북 리더기로 보는 걸 네, 추천하시는 네. 거예요. 저도 참고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긴 대화의 끝이 보이는데요. 큰 서점이 아닌 작은 골목의 동네 책방을 운영하는 사장님께 묻고 싶어요. 동네 책방이 왜 존재해야 할까요? 사실 뭐 교보문고라든지 대형 서점들도 곳곳에 있잖아요. 뭐 모든 곳에 있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사람들은 더 많이 모이고 또 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또 코로나나 여러 상황들을 겪으면서 비대면이 더 편리해졌잖아요. 그렇죠. 또 책을 살 때도 오늘 주문하면 내일 당장 올 수 있는 효율성의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만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외로움들이 있고 깊이 있는 또 양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고요. 저는 도시에도 그런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혹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모일 수 있는 공간? 그게 너무 뭐 비싸지도 않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공간? 아주 유명한 장소에만 있지 않고 동네 곳곳에 있는 공간. 그런 게 저는 동네 책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로 동네 책방이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이 사회의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연대하게 만드는 중요한 거점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쉽게도 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폐업하시는 곳들도 진짜 많지만 생각보다 늘 새로 생기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서점 통계치를 보면 늘 플러스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이 또 있다고 생각해서 동네 책방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동네 사랑방 회관 네. 이런 것처럼 너무 좋은데요. 마지막으로 마케터의 경력을 살려서 피리의 서재를 한 문장 광고 카피로 만들어 볼까요? 네, 피리의 서재에 오시면 좋은 이야기로 좋은 사람들을 연결합니다. 네. 라는 문구가 붙어 있거든요. 네. 저는 이 문장을 그대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한 문장에 피리 서재의 존재 목적이나 운영 방식이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피리 서재는 단순히 책만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또 통해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의 사람책으로 좋은 이야기로 다시 연결되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콘텐츠라는 좋은 이야기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그렇게 모인 분들을 인터뷰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어서 좋은 이야기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피리 서재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멋진데요. 삶을 바꿀 다양한 만남이 있는 피리의 서재. 더 많은 활자의 세계로 자주 파고들고 싶다면 저희 이노스페이스 원 이북 리더기와도 만나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가장 깊은 세계를 보여주는 이북 리더기가 있으니까요. 오늘 인터뷰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In no space one.